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을 했고, 그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했단 말이지. 자, 오늘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게. 자, 저번에 잘 들어.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중요해요. 문과도 중요해. 자, 극대와 극소를 갖다가 정의할 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극대값, 여기가 극소값이라고 했고, 여기가 극대라고 했고, 이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f'x가 0보다 큰 구간, 감소하고 있으니까 f'x가 0보다 작은 구간, 얘는 f'x가 0보다 큰 구간, 이렇게 나눴고,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바뀌는 요 순간, 요 때는 f'이 0이다. 그지? 기울기가 0이니까. 왜? 손을 들고 그래. 자, 얘도 역시 f'x가 0인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한 애가 0일 때의 극값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정의예요. 올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자, 요런 게 있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가. 우리 예전에 연속 배울 때 이런 그래프 많이 따졌지, 그지? 자, 요런 그래프는 x는 a에서 이거는 극소값이야. 이상하지? 응? 극소값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 얘는 x는 a에서 극대값이야. 이거는 극대. 얘가 극대값이라고, 이게. 얘는 이게 극소값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항함수에서는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렇게 극대극소를 정의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다 미분 가능하고 f'이 0이 되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다항함수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항함수가 아닌 막 이렇게 끊어져 있어. 얘는 x는 a에서 극대값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닌 이렇게 불연속이고 막 끊어져 있는 이런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정의해버리면 마치 극대극소가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극대극소는 자, 미분 가능성, 연속과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존재하고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자, f의 a가 f의 x 이상이면 x는 a에서 극대다. 나중에 미적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자, f의 a가 f의 x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소다. 여기에서 이 x는 a의 주변,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등호 없앨까?
여기서의 x라는 것은 a의 주변에서 a보다 h는 매우 작은 양수잖아. 뭐 0.1이라고 한번 해보자. 0.1도 엄청 큰 수지만 a보다 조금 앞에 있는 애, a보다 조금 뒤에 있는 애, 즉 x는 뭐야? a의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잖아.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a의 주변에 있는 x들보다 a가 크면은 그 a는 극대값이야. 자, a의 x는 a의 주변에 있는 얘네들보다 큰 값을 가지지. 따라서 극대인 거야. 자, 얘는 봐봐. a의 주변에 있는 함수 값들이 fa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극소값이 되는 거야. 얘도 fa보다 더 작지. 더 작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대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극대극소를 정의해 줘야 현존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다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다? 다항함수에서만 정의하는 극대극소의 얘기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너네들이 처음 배울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옳은 얘기는 아니다. 자, 극대극소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하고 관련이 없어요. 알겠지? 마플 시너지 있는 사람 나 좀 줘봐. (783번) 783번에 별표 치고 783번 봐봐. 그 783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모의고사인지 수능인지 하여튼 거기 나왔던 문제고요. 780 몇 번? 783번. 그래 맞아. 효정이 거기 맞아. 그 문제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인가 해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충분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거는 아마 개념원리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처음에.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런 애가 있다고 봐봐. 자, 다음 중 극대값을 가지는 곳은 어디이게? C에서 극대값이라는 거 알겠지 이제? 주변보다 크니까. B는 얘보다 크고 얘랑 같지? 등호 있잖아. 같아도 돼. 그러니까 얘도 극대값이라는 걸 알겠지? 이거 극소 안 돼. 극대가 되는 것은 B하고 C. 됐지? 또 A는 주변보다 같지?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돼. 이거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고. 그래서 극대값을 가지는 곳을 구하라 그러면 A, B, C. 극소값을 구하는 곳을 구하라 그러면 A만. 그러니까 A는 극소도 아닌데 이게 왜 극소야? 평행이래. 뭐야? 평평한데 극소는 파여야지. 아니라고. 극대는 튀어 올라가야지. 아니라고. 편평해도 극대극소가 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알아두면 될걸요? 됐지? 사진 찍을까? 네, 지워야 되니까 사진 찍고. 됐나요? 자, 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요. 최대, 최소값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22번, 22번에 2번,
그만 해볼게. 자, 필수예제 22번에 2번. fx는 3x 4승 마이너스 12x의 3승 더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x는 2분의 1 이상 2 이하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랬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f'x는 12x3 36x 제곱 24x 12x로 묶어버리자. x제곱 3x 2 12x x-1 x-2 언제 0이 되느냐? x는 0과 1과 2에서 극값을 가진다. 여기 다항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극대 극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뭐 이게 누가 더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린 거야. 자, 얘가 0, 너가 1, 너가 2더라.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2분의 1은 여기 있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따라서 우리는 너가 최대값이라는 것은 보나마나 뻔해. 최소값은 너랑 둘이 비교해야 되겠다. 자, 귀찮지만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누가 집어넣었을 거야. 자, 마이너스 16분의 5래. 자,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5야. 자, 2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누가 더 작아? 너가 최소값이야. 1일 때 1이지? 이게 극대값인 거야. 최대값.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증감표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수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개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들을 좀 주로 다루는데 나중에 1등급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우리 그 마플 시너지에 뒤에 나와 있는 1등급 문제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요즘에는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문제가 서로 구별되지 않지.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다루다 보면 시간이 없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증감표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필수예제 23번도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생략할게. 자, 필수예제 24번에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 최대 최소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활용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X벌 판매할 거래. 그랬을 때 이익이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144X의 제곱 더하기 1200X 마이너스 200원일 때 이게 이익이야. 이것을 fx라고 하자.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이 원피스를 몇 벌 팔아야 되니? 원피스는 150벌 미만으로 가지고 있구나. 그지? 그렇대. 이게 무슨 실생활 문제야. 그냥 아무 실생활 문제도 아니지. 누가 옷 장사하면서 3차 함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이익이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딨어. 그지? 어떻게 몇 벌 팔았느냐? 원가가 얼마냐? 곱해가지고 나는 얼마에 팔았느냐 해가지고 비용 빼버리면 그게 매출이잖아. 그랬더니 3차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인가 봐. 좀 억지스럽지, 그지? 자, 그냥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3차 함수인데 앞에가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지? 한번 해보자. f'x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288의 x에 더하기 1200 마이너스 3 x의 제곱 39 27 36 18
3, 4, 12 인수분해 돼? 100하고 4하고 되네. 맞지? 자, 잠깐만. 부호가 맞아? 응? 아, 이거 마이너스 400이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4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와 100에서 극값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증감표도 필요 없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럼 너가 마이너스 4일 때고 너가 100일 때잖아요. 범위는 0부터 150까지야. 따라서 최대값 얼마? 이때지? 그래서 x는 몇 벌 팔아야 돼? 100벌 팔아야 최대값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필수 예제 25번.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2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얘는 루트 6,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이겠네요. 자, 그 안에 직사각형 ABCD가 내접하고 있대. 직사각형 ABCD가 내접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일사분면에 있는 한 점을 t,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길이가 t니까 밑변의 길이는 모두 얼마야? 2t. 높이는 너네. 맞지? 따라서 넓이를 우리가 st라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자, 내가 이 t를 일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잡았지? 그러므로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 자, 최대 최소 활용 문제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이 변수의 범위가 필요하다.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4t가 되고요. 자, 미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2t의 제곱에 플러스 24. 자,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은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이다. 자, 증감표 필요 없어. 최고 차의 계수가 마이너스구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지? 자, 너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너가 1이겠구나. 그런데 0부터 루트 6까지야. 너가 0이고 너가 루트 6이면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최대값은 당연히 이때일 거고. 뭐 하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냐. 답은 20. 틀렸어. 우리 뭐 했는데? 1 아니야? 나 뭐 잘못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있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아니잖여. t 마이너스 루트 2, t 플러스 루트 2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네. 맞지?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따라서 20이 아니고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s 루트 2. 이게 답이겠지? 해볼까 그냥?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24 루트 2
16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맞아? 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식만 세우면 돼, 식만. 자, 필수 예제 26번. 자, 가로의 길이가 16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네 꼭지점에서 가로, 세로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낸 거야.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탁탁 접어가지고 상자 박스를 만든 거지. 그러면은 천장은 뚫려 있겠다, 그지? 그 뚫려 있는 것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16-2x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6-2x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상자는 이 넓이, 상자의 부피를 우리는 v라고 표시하지. 자, 높이 곱하기 16-2x, 6-2x. 이게 부피란 말이지. 자, 항상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x는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2x는 6보다 작아야 되네. 그래서 x는 3보다 작아야 되네. 또 이쪽에서 보면은 2x가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8보다 작아야 되네. 둘의 공통 범위는 이거지? 따라서 x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됐니? 다 전개해가지고 미분해야 돼.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그냥 곱의 미분법에서 미분하고 따라오고 미분하고 따라오고 미분하고 이래가지고 정리해도 돼. 자, 2 밖으로 빼볼까? 4x 밖으로 빼고 8-x, 3-x. 자, 그러면 4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8의 24. 그러면은 나 요 4자 빼고 요 뒤에 것만 x의 3승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24x. x는 0과 3 사이. 자, y 프라임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 이거 인수분해 돼? (36) 18이고 4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지? 따라서 x가 6이거나 3분의 4거나 얘는 범위에 안 들어가네, 그지? 따라서 x는 3분의 4여야 되는구나. 그래프, 자, 이거지. 3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자, 너가 3분의 4, 너가 6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때가 최대값이겠네, 부피가. 따라서 x가 3분의 4일 때 부피는 최대값. 그 부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4를 걷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도형에 대한 좀 감각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원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속도가 속도에서 미분이 끝나요. 그러면 나는 오늘 무슨 요일? 월요일이지? 수요일 날 적분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왜냐면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8월 15일까지는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적분은 근데 양이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함수의 최대 최소 했던 부분들, 거기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 말고 확인 체크 하나씩 하나씩 풀어봅니다. 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하자. 15분간 휴식.